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보통 어떤 창업을 하든지 간에 이 광고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하죠. 오프라인 광고는 그럭저럭 평소 주위에서 봐오던 것도 있고 물어물어 하긴 하는데 온라인은 당초에 감을 잡을 수가 없죠. 블로그가 어떻고 인스타가 어떻고 또 키워드가 어떻고 저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 하다 보면 어리둥절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반대로 광고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최근에만 해도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초반 손님 끌어모으기에 성공한 후에 기반을 다져놓고 월 1억씩 꾸준히 매출을 뽑아내는 사장님들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광고는 2020년에는 더더욱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이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 카페의 현역 마케터 분께서 창업을 하면서 초기에 진행했던 아주 현실적인 광고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광고를 하면 1억을 팔 수 있다 라기보다는 현직에 있는 현역에서 실제 광고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마케터가 창업을 한다면 어떤 광고를 할까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내용에 인사이트를 얻어서 1억을 파실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이분은 네이버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 카페에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꾸준히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계시는 현직 마케터 분이세요. 직접 개인 창업을 한 건 아니고 친구분이 창업을 하면서 같이 투자를 한 건데요. 투자를 했으니 뭐 내 가게나 다름없는 거죠. 어쨌든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요. 이 마케터 분이 오피스 상권의 식당 창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 건 바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이었어요. 너무 식상한가요? 누구나 다 아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도 전략이 있고 왜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거든요.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하면 필패한다는 거죠. 어쨌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포함해 5가지 전략으로 팁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사진을 인스타 감성으로 찍어라 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스타 감성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손님들의 시선과 침샘을 자극하는 맛있고 예쁜 비주얼의 음식 사진을 담으라는 거죠. 또한 가게 내 외부에 아기자기하거나 멋있고 또 포토존이 될 수 있는 사진들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인스타 감성, 무언가 특별한 카메라나 리터칭 효과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참고해서 찍으라는 거죠. 리터칭은 요즘 나오는 어플들로만 해도 충분히 색감이 살아나니까요. 푸디라는 어플의 맛있게 1번 효과를 한번 적용해서 찍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네이버 예약하기와 톡톡 등 이 부가 기능을 모조리 오픈하라 였어요. 네이버 예약하기는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 톡톡은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귀찮게 뭐하러 이런 걸 다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오피스 상권에서 창업한 이 마케터 분이 꼭 예약하기와 톡톡을 추가한 전략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월말에 진행되는 법인카드 회식이 목표라는 거죠. 사실 보통의 직장인들이 간단하게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 땡땡 맛집을 검색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트렌디한 감성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면 모를까 말이죠. 다만 이 월말에 진행하는 법인카드 회식이나 각 부서별 회식은 당연히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석이나 가능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이 있는지 등등. 이 마케터분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런 식당 예약의 경우는 막내 사원이나 모임 총무가 사무실 내에서 PC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 검색만큼이나 월말에는 PC 검색량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막내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역시 식당 예약을 잡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사무실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기도 했지만 전화로 물어볼 때 주위에 상사분들이 있어서 아주 조용히 쥐죽은 듯한 소리로 예약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부장님은 분명 회를 먹고 싶어 하는데 제가 전화로 땡땡 횟집이죠 하면 주위 과장님이나 대리님이 이 소고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간섭이 있다는 얘기죠. 이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예약하기, 톡톡 등이 있었다면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알아보고 예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매출을 올려준다는 개념보다는 고객의 편의성을 미리 한 수 앞서 제공을 해주는 것에 속하는데요. 회식 장소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자면 법인카드 결제 권한자도 중요하지만 예약자를 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번 사장님들에게 뒤로 이것저것 챙겨주라고 주문을 하기도 해요. 이 센스만 조금 발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실제 예약 권한자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서 회식을 매번 이끌어내는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세 번째 전략은 블로그 체험단으로 리뷰 쌓기를 하라 였어요.
블로그 마케팅도 종류가 꽤 많은데 마케터분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건 블로그 체험단 20, 30팀, 나머지는 지역 평균 리뷰 수를 확인해서 배포형 블로거들로 리뷰 숫자를 맞추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 지역 평균 리뷰 개수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소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경 100m 내외에 나와 경쟁하고 있는 소고기집이 또 있다. 그러면 소고기집의 리뷰 개수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10개 미만이면 10개 이상을 해야 되는 거고 30개 미만이면 30개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죠. 리뷰 수가 많은 제품을 구매하는 인간의 대중심리. 이건 우리가 보통 물건을 구매할 때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리뷰가 많은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산 것이고 그렇다면 그 물건은 신뢰를 얻었다고 판단해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는 어떤가요? 배달 리뷰가 많은 업체 쪽으로 손이 좀 더 가지 않나요? 비슷한 맥락인 거죠. 다만 이 놓쳐서는 안 될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리뷰 수에만 신경 쓰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네, 진심 어린 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포형 블로그 후기, 즉 숫자를 채우는 리뷰는 적절히 활용하고 정성 어린 포스팅이 들어가는 블로그 후기가 메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리뷰 개수를 효과적으로 올리는 부분 관련해서는 이분이 따로 작성해 놓은 글이 있으니까 그 글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소는 제가 댓글로 달아 놓을게요.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전략은 뭘까요? 네, 맞아요. 네 번째 전략은 바로 서브 키워드 점유율을 올려라 예요. 서브 키워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네이버에서 맛집을 검색할 때 강남역 맛집, 동대구역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이런 건 메인 키워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서브 키워드는 강남역 삼겹살, 동대구역 회식 장소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든 거니까 이게 꼭 서브 키워드다 라는 뜻은 아니라 각 지역의 식당에 맞는 서브 키워드를 개발하셔야 돼요. 즉 비용 대비 좋은 키워드를 선점하라는 얘기인 거죠. 메인 키워드를 굳이 수백 개씩 써가면서 하기에는 부담되니까 가성비 키워드로 검색 광고를 해보라는 거고, 나아가 이런 서브 키워드를 중심으로 블로그 상위 노출을 시켜두면 비용 절감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다 보면 광고 대행사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하고 그냥 넋놓고 계시기도 한데, 물론 잘해주는 업체도 있겠지만 신경을 딱히 못 써주는 업체도 많거든요. 관련해서 이런 서브 키워드를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직접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노출을 노려볼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추가로 마케터분의 상권이 오피스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면 직장인은 다 빠지고 오히려 10대, 20대들이 유입되는 특색이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네이버가 아닌 인스타 노출을 통해서 10대, 20대 연령층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네이버보다는 인스타가 아무래도 직관적이고 실시간 피드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이동 동선을 바꾸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전략이에요. 이미 힌트가 나가기도 했는데요. 네, 바로 5번째 전략은 블로그를 키워라 예요. 사실 위에서 이야기한 블로그 마케팅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키워드 광고는 돈이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그것도 몇만 원으로는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광고에 속하기도 하고요. 이 마케터분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구도 적어주시기도 했는데요. 저처럼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노출을 원가에 진행 가능한 사장님들은 없으실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사실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파는 입장이지만 그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려면 다시 소비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블로그를 키우라고 맨 마지막에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전 파워 블로거처럼 엄청난 블로그를 키워내라는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서브 키워드 정도라도 노출시킬 수 있는 블로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공식을 모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조금 꾸준히 그리고 전문가 강연이나 책의 도움을 살짝 받는다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다들 한 번씩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셨나요? 현직 마케터가 음식점을 창업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한 마케팅. 어떤 분들은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대로 흡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10분의 영상으로 표현하기에는 마케터분의 좋은 글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핵심 노하우들은 이 네이버 카페인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에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케팅에 100%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야 되고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상기했다 생각하시고,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그리고 앞으로 광고를 하실 분들에게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월 1억씩 꼭 파시길 바라며 그럼 건프로 들어갈게요.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